추미애 대표가 그때 계엄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촛불혁명 복판에. 그래서 그때 많은 언론들이 무슨 지금 이 시대에 계엄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때 추미애 대표가 공격받았었어요. 정도면 뭐 괜찮았는데. 네. 그나저나 이 계엄 문건, 기무사 계엄 문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저도 그냥 네. 보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런 거예요. 네. 예. 이거 기무사 계엄 문건 지금 뭐 뒤에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제가 무슨 얼핏 든 생각이 네. 만약에 작년에 탄핵 그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다면 우리나라의 제2의 광주 사태 혹은 부마 사태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 아니었나 싶어서 예. 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안 일어날 일이었죠. 네. 그런데 어쨌든 당시의 권부 핵심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네. 그 권부 핵심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그 세계에서 동굴에서 못 네. 빠져나왔나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사실 저는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3월 8일자인가요? 네. 기각 확실이라는 보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때 5단 케이크인가요? 3단 케이크인가요? 청와대에 네. 케이크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 축하 케이크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SNS에 굉장히 많이 그게 떠돌아다녔었거든요. 네, 그리고 케이크 준비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탄핵이 이제 인용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쇼크를 받았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가 얼마나 민심과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했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그 기준으로 네. 나라가 우주가 돌아간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는지 하는 걸 다시 한번 그러네요. 진짜 지금 딱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본인들의 생각하는 또 바대로 희망대로, 희망대로 이 세상이 돌아갈 거라고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 근데 그건 이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받는 태도에서 드러났죠. 그리고 끊임없이 국민을 편을 가르고 네. 그다음에 흔히 이제 태극기 부대, 박사모 부대라고 하는 쪽에 메시지를 주면서 그쪽을 결집시키고 네. 그 이전에 이제 탄핵 전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쪽에서 계엄령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해도 이게 과거 유신의 동굴에서 못 벗어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지금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젊은 분들은 도대체 위수령이 뭔지, 이게 계엄이라는 게 뭔지, 그런 시대에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두 언니들은 살아보셨죠? 제가 위수령 세대였어요. 아. 72년에 제가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72학번. 1972년. 네. 그 해 10월에 네. 위수령 사태가 나면서 네. 전 대학 4년을 네. 제대로 학교를 한 학기, 네. 봄 학기면 봄 학기, 가을 학기면 가을 학기를 제대로 풀리 네. 그렇게 공부를 못 채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없을 어떤 정도로. 거예요? 그때 72년에 네. 유신을 선포하게 되니까 예. 이제 대학들의 소요를 막기 위해서 아예 대학 문을 닫아버린 거죠. 학교 문을요? 예, 학교 그러면 문을. 어디로 들어갑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안 하는 수업을 거예요. 안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위수령은 등록금은 받을 거 아니에요? 등록금은 냈어요. 군인들이 막 상주해 있고 막 학교 이런, 안에. 예,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수령은요 군 부대가 한 지역에 주둔하면서 치안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네. 이 지역을 정하게 되고요. 네. 그랬을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긴급 조치 뭐 이런 예, 거. 해당 지역 관할, 그러니까 위수령이 발동될 때 조건이 네. 해당 지역 관할, 시장, 군수, 경찰서장과 협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대통령께 보고돼서 네. 이제 제가 받으면 되고요. 네. 계엄령은 제가 계엄령 세대입니다. 아, 지금 위수령 세대, 계엄령 세대와 함께 저희가 지금 예, 얘기하죠. 저는 79학번이에요. 79학번. 그때 10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그렇죠. 사건이 일어나고 예. 그때 이제 계엄령. 10월 유신. 예, 그다음에 10월 유신이 아니고 예. 10월 아닌가? 유신은 72년. 72년. 예. 여기 우리보다 젊다는 것도 은근. 그리고 그 다음에 1980년 네. 5월에 이제 광주가 터지면서 또 계엄령이 선포돼서 휴교했기 때문에 저도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요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때 군사권을 발동하는 거니까 이건 전 지역에 다 해당되는 거고요. 전국에. 그 다음에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예. 네, 지금은. 예. 그 다음에
군대가 모든 것을 지휘 통솔하니까 기본권을 완전히 이제 통제하게 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어지게 돼요. 우리 최고위원님 너무 공부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저도 지금 공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계엄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위수령이 발동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TBS 지금 저희 이 스튜디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이제 군 정보원이나 네. 들어와서 군인이 맡게 되는 와서 조금 통제를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통제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실정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처음에 나온 얘기가 예. 뭐냐면 국방부에서 네. 이철희 의원의 질문 때문에 요 문건을 작성했다. 요 라고 얘기가 얘기를 나오게 했죠. 된 예. 거거든요. 한민구 장관. 네,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네. 지금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지? 예. 그런데 이 계엄령이 예. 1980년에 선포된 이후 한 번도 선포된 적이 없어요. 38년 동안. 예. 그래서 이철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합니다. 네. 이 계엄령이 한 번도 선포된 적이 없지 않냐? 위수령도 그렇고. 그게 이거를 이제 없애는 게 없애는 좋지 게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민구 장관이 이제 답변을 준비해라. 그래서 작성된 문건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한 시점은 언젠가요? 죄송합니다. 국정감사 3월이죠, 때. 3월. 그러니까 2016년, 네, 17년, 그때 국감 2016년 국감, 2016년 가을에. 가을에. 그리고 처음 이 문건을 공개한 것은 지난 3월인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문건이 나온 또 건데, 공개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유는 추미애 대표가 그때 계엄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촛불혁명 복판에. 그래서 그때 많은 언론들이 무슨 지금 이 시대에 계엄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때 추미애 대표가 공격받았었어요. 정도면 뭐 괜찮았는데 네.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하고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가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그래서 맞아요. 궤변을 늘어놓는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네. 추미애 대표가 오버한다면서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그 시점이 2016년 11월 20일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문건이 처음에 나왔을 때 최초로 나왔을 땐 이 문건이 2017년 3월에 작성된 것부터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건이 나왔을 때도 또 추 대표가 욕을 먹게 됩니다. 추 대표는 2016년 12월에 네. 11월에 얘기했는데 네. 문건은 3월이니까 그때 근거 없이 얘기한 거 아니냐 아. 이렇게. 그런데 또 이철희 의원이 또 폭로를 한 예. 것은 2016년 10월 19일 날 1차 촛불 집회가 있고요. 네. 일주일 뒤에 2차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1차 촛불 집회가 있던 2016년 10월 19일부터 네. 그 즈음부터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이런 문건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추미애 대표는 누명을 벗고 그러네요. 근데 누가 이거를 이렇게 시켰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무사가 단독으로 판단해서 이런 문건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역사적으로 고찰을 예. 해봤지만 네. 72년에 위수령, 예. 그다음에 79년, 80년에 계엄령. 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시대에 좀 주역이었던 분들의 네.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고 또 그걸 보고 자란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이게 되게 자연스러웠을 거다. 예. 그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요. 예. 이러면 나 죽었을 거야. 제가 아니 1,70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네. 광장에 나왔었는데 그 시민들을 근데 대개 군인은 그 경계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고 네. 전쟁 상황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고 이런 거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막 무슨 듣보잡이죠. 뭐 탱크를 배치를 하고 막 이런 식의 작전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세상에 청와대 앞에 우리 광화문에 맨날 그렇게 나갔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장윤선 앵커만 해도요. 우리 세대가 아닌 거죠. 우리는 장갑차도 보고 장갑차. 학교에도 늘 그 닭장차가 있었기 때문에 닭장차는 저도 보고 자랐어요. 네, 장갑차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닭장차와 장갑차는 하늘과 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닭장차는 경찰이고요. 네. 장갑차는 군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이 계엄 문건과 관련한 옹호 논리가 나오는데 그게 네. 다 말이 안 되는 게 네. 만약에 그들이 얘기하는 소요 사태가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는 이미 경찰이 그렇죠.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요. 예. 경찰로 안 되면
군으로 넘어가는 매뉴얼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건을 기무사가 만들 필요는 전혀 없었다. 그때 얼마나 평화적으로 집회를 했습니까? 네. 그리고 무슨 쓰레기까지 다 줍고 다니면서 그렇게 집회를 했던 시민들을 상대로 군이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요. 도대체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로 나온 것이기도 한데 송영무 장관이 3월에 알고도 뭉갰다는 거고 청와대는 또 그게 아니라고 또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또 뭐라고 쓰냐면 그렇게 중요하면 3월에 얘기를 하지 왜 이제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도대체 누가 딱 하나밖에 없는 이 문건, 장관만 볼 수 있는 이 문건을 누가 언론에 흘린 거냐, 그 유출자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논쟁이 논점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질은 네. 아까 이제 문건이 유출된 이 부분은 이제 한국당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에서 살짝 비껴간 부분인데 부수적으로 그것도 저는 나중에 이 군 그 독립수사단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보다 본질적인 거는 이제 누가 그걸 작성했으며 또 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 정부가 최초 인지한 시점은 언제이며 네. 정말 송영무 국방부가 그걸 인지한 후에도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뭉갰는지 네. 아니면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는데 이렇게 대통령 아랫선에서 그냥 덮었는지 아니면 대통령께까지도 보고가 됐는데 그냥 이렇게 덮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저는 독립수사단에 의해서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독립수사단이 이 본질적인 문제, 네. 이 계엄 관련 문건을 누가 지시했고, 누가 작성했고, 누가 관여했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이런 본질적인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유출 경력, 이것도 수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하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밝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당시에 기무사령관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게 검찰과 공조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수사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한겨레 보도가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무 송영무 장관 관련해서 네. 이게 이철희 의원한테도 이 관련 보고가 되었다는 건데 네. 송영무 국방장관이 3월에 인지했다. 이거는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예. 청와대가 부인한 것은 3월 이후에 청와대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뭉갰다. 이게 사실이 그렇죠.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예. 국방부가 이철희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3월에 알았으나 예. 이것을 수사하고 막 이러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네. 이게 크게 정치적인 쟁점이 되면서 논란을 빚을 것 같아서 국방부에선 조심하고 있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진실이 회색지대에 있고 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요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애매모호했던 상황이 있었다. 그게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불거졌다면 저는 지방선거가 그러게요. 평화와 전쟁 이런 구도에다 더하기 계엄령이 또 얹혀져서 야당에 더 불리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문건 유출 경로가 비본질적인 문제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 이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안 선에서 그쳤고 그 윗선까지는 보고가 안 됐다 또 이렇게 네. 나오게 되면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특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송영무 장관 선에서 꼬리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혹 제기나 문제 제기가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 문제가 좀 요란하게 시끄럽게 예. 진행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가 세게 될 수밖에 없는데 송영무 장관이 또 지금 구설에 네, 올랐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점은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네. 저기 대통령 돌아오시면 네. 개각을 하실 것 같은데 개각 폭이 조금 커지지 않을까. 송영무 장관 때문에 조금 더.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포함되지 않을까요? 최민희 의원님 여권에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어쨌든 여성과 관련한 그런 이제 실언이죠. 네. 그 실언이 여러 번 있었다. 근데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심각할 수도 있고
이게 국방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본질적이냐 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적절한 건 사실이고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번 문건 관련한 애매모호한 태도는 이거는 저는 오죽하면 청와대에서 네.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려라. 네. 이렇게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를 했다는 건 이미 그거에 문책성이 포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이 독립수사단에 개입하지 못하게 네. 그리고 비육군, 비기무사로 수사단을 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송영무 장관은 식물장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보고 그 라인에서 이제 이렇게 예, 제외된. 제외시킨 건데 송영무 패싱 이런 건가요? 그 자체가 네. 이미 문책성이 가미된 것으로 보는 게 상식인 것 문책성이 가미된 것으로 근데 봐야 송영무 장관의 그 실언은 그냥 실언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다른 심각한 문제인 것이 지금 네. 우리 군에서 네. 지금 이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계속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군이라는 게 전형적으로 상명하복 그렇습니다. 이 위계에 대한 네. 조직이잖아요. 거기다가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마초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바꾸고 정돈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동안에 송영무 장관이 보여준 그 본인의 인식, 네. 특히 그 여성과 관련한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는 좀 교체되는 게 국방부를 위해서도 예. 또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고충 상담관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그러니까요. 행동거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적절했고요. 네. 이거를 뭐 또 변명했는데 그 변명도 부적절했다고 예, 보입니다. 예, 그렇죠. 그냥 잘못한 건 잘못한 것 했다고 같아요.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또 말을 바꾸는데 그 말이 안 꼬였죠. 돼요. 그런데 예. 중요한 건 예. 이게 자꾸 되풀이된다는 거는 송영무 장관의 인식도 문제지만 네. 저 연배의 군 지도자들이 저는 음. 비슷한 인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이 뭐가 문제야?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 연배. 그 연배가 또래 군 네. 조직 내에서 군장 뭐 이를테면 장군 뭐 이런 분들. 네, 예. 그리고 젠더 감수성이라는 개념조차 없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감찰관 수준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닭장차가 있었기 때문에 닭장차는 저도 보고 자랐어요. 네, 장갑차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닭장차와 장갑차는 하늘과 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닭장차는 경찰이고요. 네. 장갑차는 군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이 계엄 문건과 관련한 옹호 논리가 나오는데 그게 네. 다 말이 안 되는 게 네. 만약에 그들이 얘기하는 소요 사태가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는 이미 경찰이 그렇죠.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요. 예. 경찰로 안 되면 군으로 넘어가는 매뉴얼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건을 기무사가 만들 필요는 전혀 없었다. 그때 얼마나 평화적으로 집회를 했습니까? 네. 그리고 무슨 쓰레기까지 다 줍고 다니면서 그렇게 집회를 했던 시민들을 상대로 군이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요. 도대체 그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로 나온 것이기도 한데 송영무 장관이 3월에 알고도 뭉갰다는 거고 청와대는 또 그게 아니라고 또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또 뭐라고 쓰냐면 그렇게 중요하면 3월에 얘기를 하지 왜 이제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시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도대체 누가 딱 하나밖에 없는 이 문건, 장관만 볼 수 있는 이 문건을 누가 언론에 흘린 거냐, 그 유출자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논쟁이 막 논점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질은 네. 아까 이제 문건이 유출된 이 부분은 이제 한국당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에서 살짝 비껴간 부분인데 부수적으로 그것도 저는 나중에 이 군 그 독립수사단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보다 본질적인 거는 이제 그 누가 그걸 작성했으며 또 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 정부가 최초 인지한 시점은 언제이며 네. 정말 송영무 국방부가 그걸 인지한 후에도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뭉갰는지 네. 아니면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는데 이렇게 대통령 아랫선에서 그냥 덮었는지 아니면 대통령께까지도 보고가 됐는데
그냥 이렇게 덮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저는 독립수사단에 의해서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독립수사단이 이 본질적인 문제, 네. 이 계엄 관련 문건을 누가 지시했고, 누가 작성했고, 누가 관여했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이런 본질적인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뭐 유출 경력, 뭐 이것도 수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하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밝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당시에 기무사령관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게 검찰과 공조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수사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한겨레 보도가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무 송영무 장관 오겠다. 관련해서 네. 이게 이철희 의원한테도 이 관련 보고가 되었다는 건데 네. 송영무 국방장관이 3월에 인지했다. 이거는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예. 청와대가 부인한 것은 3월 이후에 청와대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뭉갰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예. 국방부가 이철희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3월에 알았으나 예. 이것을 수사하고 막 이러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네. 이게 크게 정치적인 쟁점이 되면서 논란을 빚을 것 같아서 국방부에선 조심하고 있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김의겸 대변인이 진실이 회색지대에 있고 뭐 네. 어째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요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애매모호했던 상황이 있었다. 그게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불거졌다면 저는 지방선거가 그러게요. 평화와 전쟁 이런 구도에다 더하기 계엄령이 또 얹혀져서 야당에 더 불리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문건 유출 경로가 비본질적인 문제지만 뭐 그것도 포함해서 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 이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안 선에서 그쳤고 그 윗선까지는 보고가 안 됐다 또 이렇게 네. 나오게 되면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특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송영무 장관 선에서 꼬리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혹 제기나 문제 제기가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 문제가 좀 그 요란하게 시끄럽게 예. 진행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세게 될 수밖에 없는데 송영무 장관이 또 지금 그 구설에 네, 올랐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네. 저기 대통령 돌아오시면 네. 개각을 하실 것 같은데 개각 폭이 조금 커지지 않을까. 송영무 장관 때문에 조금 더.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포함되지 않을까요? 최민희 의원님 여권에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네. 어쨌든 뭐 그 여성과 관련한 그런 이제 실언이죠. 네. 그 실언이 여러 번 있었다. 근데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심각할 수도 있고 이게 국방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본질적이냐 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적절한 건 사실이고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번 문건 관련한 애매모호한 태도는 이거는 저는 오죽하면 청와대에서 네.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려라. 네. 이렇게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를 했다는 건 이미 그거에 문책성이 포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이 독립수사단에 개입하지 못하게 네. 그리고 비육군 비기무사로 수사단을 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송영무 장관은 식물장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보고 그 라인에서 이제 이렇게 예, 제외된. 제외시킨 건데 추미애 대표가 그때 계엄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촛불혁명 복판에. 그래서 그때 많은 언론들이 무슨 지금 이 시대에 계엄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때 추미애 대표가 공격받았었어요. 정도면 뭐 괜찮았는데 네. 그나저나 이 계엄 문건, 기무사 계엄 문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저도 그냥 네. 보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런 거예요. 네. 예. 예. 이거 기무사 계엄 문건 지금 뭐 뒤에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제가 무슨 얼핏 든 생각이 네. 만약에 작년에 탄핵 그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다면 우리나라의 제2의 광주 사태 혹은 부마 사태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 아니었나 싶어서 네. 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안 일어날 일이었죠. 네. 그런데
어쨌든 당시의 권부 핵심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네. 그 권부 핵심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그 세계에서 동굴에서 못 네. 빠져나왔나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사실 저는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3월 8일자인가요? 네. 기각 확실이라는 보도가 나와요. 그리고 네. 그때 5단 케이크인가요? 3단 케이크인가요? 청와대에 네. 케이크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 축하 케이크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해서 SNS에 굉장히 많이 그게 떠돌아다녔었거든요. 네, 그리고 케이크 준비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탄핵이 이제 인용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쇼크를 받았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네. 박근혜 청와대가 얼마나 민심과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했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그 기준으로 네. 나라가 우주가 돌아간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는지 하는 걸 다시 한번 그러네요. 진짜 지금 딱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본인들의 생각하는 또 바대로 희망대로, 희망대로 이 세상이 돌아갈 거라고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 근데 그건 이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받는 태도에서 드러났죠. 그리고 끊임없이 국민을 편을 가르고 네. 그다음에 흔히 이제 태극기 부대, 박사모 부대라고 하는 쪽에 메시지를 주면서 그쪽을 결집시키고 네. 그 이전에 이제 탄핵 전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쪽에서 계엄령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해도 이게 과거 유신의 동굴에서 못 벗어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지금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젊은 분들은 도대체 위수령이 뭔지, 이게 계엄이라는 게 뭔지, 그런 시대에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두 언니들은 살아보셨죠? 제가 위수령 세대였어요. 아. 72년에 제가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72학번. 1972년. 네. 그 해 10월에 네. 위수령 사태가 나면서 네. 전 대학 4년을 네. 제대로 학교를 한 학기. 또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질문을 한 시점은 언젠가요? 아, 죄송합니다. 국정감사 때. 그러니까 2016년, 네, 17년, 그때 국감 때입니다. 2016년 국감, 2016년 가을에. 가을에. 그리고 처음 이 문건을 공개한 것은 지난 3월인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문건이 나온 또 건데, 공개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유는 추미애 대표가 그때 계엄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촛불혁명 복판에. 그래서 네. 그때 많은 언론들이 무슨 지금 이 시대에 계엄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때 추미애 대표가 공격받았었어요. 정도면 뭐 괜찮았는데 네.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하고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가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그래서 맞아요. 궤변을 늘어놓는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네. 추미애 대표가 오버한다면서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그 시점이 2016년 11월 20일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문건이 처음에 나왔을 때 최초로 네. 나왔을 땐 이 문건이 2017년 3월에 작성된 것부터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건이 나왔을 때도 또 추 대표가 욕을 먹게 됩니다. 추 대표는 2016년 12월에 네. 11월에 얘기했는데 네. 문건은 3월이니까 그때 근거 없이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데 또 이철희 의원이 또 폭로를 한 예. 것은 2016년 10월 19일 날 1차 촛불 집회가 있고요. 네. 일주일 뒤에 2차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1차 촛불 집회가 있던 2016년 10월 19일부터 네. 그 즈음부터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이런 문건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추미애 대표는 누명을 벗고 그러네요. 근데 누가 이거를 이렇게 시켰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무사가 단독으로 판단해서 이런 문건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역사적으로 고찰을 예. 해봤지만 네. 72년에 위수령, 예. 그다음에 79년, 80년에 그 계엄령. 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시대에 좀 주역이었던 분들의 네.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고 또 그걸 보고 자란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이게 되게 자연스러웠을 거다. 예. 그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요. 예. 이러면 나 죽었을 거야. 제가 아니 1,70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네. 광장에 나왔었는데 그 시민들을 근데 대개 군인은 그 경계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고 네. 전쟁 상황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고 이런 거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막 무슨
무슨 듣보잡이죠. 뭐 탱크를 배치를 하고 막 이런 식의 작전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세상에 청와대 앞에 그리고 광화문에 맨날 그렇게 나갔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장윤선 앵커만 해도요. 우리 세대가 아닌 거죠. 우리는 장갑차도 보고 장갑차. 학교에도 늘 봄 학기면 봄 학기, 가을 학기면 가을 학기를 제대로 풀리 그렇게 공부를 못 채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없을 어떤 정도로. 거예요? 그때 72년에 유신을 선포하게 되니까 예. 이제 대학들의 소요를 막기 위해서 아예 대학 문을 닫아버린 거죠. 학교 문을요? 예, 학교 그러면 문을. 어디로 들어갑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안 하는 수업을 거예요. 안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위수령은 등록금은 받을 거 아니에요? 등록금은 냈어요. 군인들이 막 상주해 있고 뭐 학교 이런, 안에. 예,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수령은요, 군 부대가 한 지역에 주둔하면서 치안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네. 지역을 정하게 되고요. 네. 그랬을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긴급 조치 뭐 이런 예, 거. 해당 지역 관할, 그러니까 위수령이 발동될 때의 조건이 네. 해당 지역 관할, 시장, 군수, 경찰서장과 협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대통령께 보고돼서 네. 이제 제가 받으면 되고요. 네. 계엄령은 제가 계엄령 세대입니다. 아, 지금 위수령 세대, 계엄령 세대와 함께 저희가 지금 예, 얘기하죠. 저는 79학번이에요. 79학번. 그때 10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그렇죠. 사건이 일어나고 예. 그때 이제 계엄령. 10월 유신. 예, 그다음에 10월 유신이 아니고 예. 10월 아닌가? 유신은 72년. 72년. 예. 여기 우리보다 젊다는 것도 은근. 그리고 그다음에 1980년 5월에 이제 광주가 터지면서 또 계엄령이 선포돼서 휴교했기 때문에 저도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요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때 군사권을 발동하는 거니까 이건 전 지역에 다 해당되는 거고요. 전국, 전국에. 그다음에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예. 네, 지금은. 예. 그다음에 군대가 모든 것을 지휘 통솔하니까 기본권을 완전히 이제 통제하게 되고 군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어지게 돼요. 우리 그러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저도 지금 공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계엄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위수령이 발동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TBS 지금 저희 이 스튜디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이제 군 정보원이나 예. 들어와서 군인이 맡게 되는 와서 조금 통제를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통제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실정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처음에 나온 얘기가 예. 뭐냐면 국방부에서 네. 이철희 의원의 질문 때문에 요 문건을 작성했다. 요 라고 얘기를 얘기가 했죠. 나오게 예. 된 거거든요. 한민구 장관.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네. 지금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지? 예. 그런데 이 계엄령이 예. 1980년에 선포된 이후 한 번도 선포된 적이 없어요. 38년 동안. 예. 그래서 이철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합니다. 네. 이 계엄령이 한 번도 선포된 적이 없지 않냐? 위수령도 그렇고. 그게 이거를 이제 없애는 게 없애는 좋지 게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민구 장관이 이제 답변을 준비해라. 그래서 작성된 문건